여러분, 버티세요. 버티기 전략이 승리를 할 겁니다. 제가 장기간 또 투자를 해보고 또 이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 롱런 하시는 분들을 본 결과 이런 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요즘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티세요. 일단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버티기 전략이 승리를 할 겁니다. 결국에는요, 버티는 자만이 승리를 할 거니까요. 함부로 집을 팔지도 마시고, 함부로 집을 사지도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이 시기를 꿋꿋하게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손 붙잡고 버텨봐요.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마음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장기간 또 투자를 해보고 또 이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 롱런 하시는 분들을 본 결과 이런 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시기가 힘들 수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이것도 하나의 투자의 과정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서 뭐 10년, 20년씩 오래 투자를 하시고 또 돈을 많이 번 부자분들을 본 결과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잘 이겨냈습니다. 상승기에 진입을 할 때 남들이 안 될 때 더 빨리 실행해서 과감하게 진입하는 전략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과감하게 그걸 손절매를 딱 하고 버티고 기다리고 투자를 조금 더 과감하게 또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막 쫄려 할 때 그 멘탈을 막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도대체 버텨야 되냐? 그 기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만 일단 버텨보세요. 그러면 일단 연말까지는 버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저는 어떻게든 시장이 좀 정상화돼서 다시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연말까지는 조금 이런 경색된 시장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 시기 정도는 좀 버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상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제가 이번에 지금 요즘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에서는 선 매수 후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 매수 뭐예요? 집을 먼저 사놓고 내 집을 팔겠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집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먼저 사놓고, 옛날에는 상승기에는 가능했어요. 내가 저거 집값이 오르니까 먼저 저걸 사놓고 내가 요거를 팔아서 해결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요거는 지금 활용하시면 안 되는 방안입니다. 왜 안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시장 상황을 조금 분석을 한 결과,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공인중개사를 쭉 돌면서 전화도 쭉 돌리고 상황을 조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집이 팔리지도 않고 또 사지도 않고 매수 매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 역대 최악의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딱 거래 절벽 이렇게 하면 딱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약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급, 정말 거의 최악의 거래가 되지 않는 경색에 아주 움츠려들고 이렇게 막 거의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과감해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에 막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동향을 본 결과 전혀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없고요. 지금은 급매도 아니고요. 초급매가 나와도 매수자들이 망설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을 웬만하게 떨어뜨려서는
지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자들의 공포감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특히 2030 세대들이 집을 많이 사줬잖아요. 상승기 때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공포감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그랬어요. 저도 이제 다주택자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정리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시세보다 더 낮게 내려놓아야 집이 팔리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제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제가 산 가격이 있을 거고 저도 이제 물린 거죠. 그 기간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세금, 뭐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또 수리 비용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 비용을 어쨌든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못 팔게 되면 안 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제 주위에는 이제 집주인들 다주택자분들 지금 엄청 쫄립니다. 지금 자금 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은 뭐 대출이자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공실인 상태도 있고 전세나 월세 물량도 많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쫄리다 못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저히 앞으로 진짜 좀 무섭다 이런 공포감이 엄청 나실 텐데 그래도 버티기 전략을 지금은 수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해결책이 뭐냐? 뭐 전문가도 뭐 딱히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전문가들, 모든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여러분 버텨보시고요. 내년 상반기에 매도가 좀 시장이 풀리고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주춤하고 이런 시기가 와야 모든 게 좀 맞물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 지금 공포감을 보면요. 자, 일단 여러분 어떤 공포감이 있으세요? 지금은 첫째, 집값이 떨어질 거에 대한 공포감이 모두들 엄청 심합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샀을 때 집값이 떨어질 거에 대한 공포감이 엄청 크죠. 그게 사실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잘 모르긴 하지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을 일단 작년, 재작년에 영끌을 해서 사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니 집을 지금 대출을 잔뜩 받아서 사놨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이 공포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도 그동안 내가 산 비용이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리지도 않고 집값이 떨어지면 난 장기간 동안 물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일단은 집값이 떨어질 거에 대한 1차 공포가 제일 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공포는 제가 봤을 때 요즘 금리에 대한 2차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사놓은 사람들은 대출 이자를 뭐 이제 지금 어떻게 뭐 대출 이자 갚기도 허덕인다.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일단은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뭐라도 팔아야 자금 회전이 될 텐데 일단은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2차로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코로나 블루보다 더 무서운 게 부동산 블루, 재테크 블루라고 할 정도로 이 진짜 불안한 기색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그냥 이 말밖에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버티세요. 이게 무슨 네가 전문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하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네, 이것도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는 하락기도 있었고 이런 경색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본 결과 이 상황을 버티면 또 언젠가는 빛이 뜰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매수할 타이밍, 매도할 타이밍이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올해 하반기를 조금 예상을 해보면 이런 상태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공포감. 야, 떨어질 건데 지금 왜 사? 라고 하는 이 공포감. 야, 금리 이제 하반기에 더 오를 거지. 이제 빅스텝을 키워가면서 하느니, 미국이 빅스텝을 이어가면서 하는도 이제 지금 금리를 올릴 거야. 그러면 대출 금리가
무조건 올릴 거야. 그리고 지금 딱히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도 액션을 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는 제가 보기에 상황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떨어질 것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요 시간을 잘 쪼개서 어쨌든 그 대출 금리를 갚고 현금을 보유하고 시드머니를 모으면서 가만히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친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의 이 흐름, 물기를 갑자기 확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꽝꽝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연말 상태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정책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가 이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마 어떤 대출이나 어떤 부동산 규제를 풀려는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경색이 될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잠잠해지고 또 금리도 올해 하반기에 쭉 오르면서 조금 더 내년 상반기에 안정이 되면 어떤 시장의 흐름이 바뀔 거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뭐 그렇죠. 제가 기다리세요라고 했지만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이 힘든 분들은 뭐 언제까지나 뭐 무주택으로 계속 전전긍긍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가장 안 좋은 거는 집을 아예 사기를 포기한 사람들.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언젠가는 살 수 있다. 나는 내 집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돈을 모아서 언젠가는 사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계속 관찰을 하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또 더 급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도 지금 분명히 버티는 분들과 못 버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버틸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내가 손해보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버틸 거고 정말 목이 턱끝까지 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그 트레이딩이 되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시장 상황을 보면 좀 정상화의 시점은 저는 내년 상반기라고 보거든요. 연내에는 획기적으로 상황이 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매수자들도 가만히 있고 매도자들도 지금의 상황을 기다려야 된다. 일단은 주택 처분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급매 형태로 처분을 하더라도 그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급매로, 급급매로 집을 팔면 도저히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격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다주택자분들이 야, 진짜 이거 진짜 못 버티겠다.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되고 내가 진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처분을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처분을 할 거거든요. 지금 제 상황을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지금 상황이 보통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기 힘들 정도로 저도 힘들거든요. 이제 제가 다주택자로서 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0끌에 000끌을 해서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소득을 제가 벌어서 갚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득을 통해서 계속해서 벌고 있고요. 저는 뭐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뭐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소득을 벌어서 이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예상은 했었어요.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연말까지 딱 투자를 하고요. 올해 이제 6개월 동안은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놓은 상태예요. 금리가 오르고 경색될 수 있고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내가 팔려고 해도 집이 안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1월 달부터 거래 절벽이 미친 듯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거래 절벽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뭐 거래 절벽이 심하다, 뭐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충 들으셨겠지만 통계로 보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올해 아파트 매매가 지난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50%로 확
떨어졌고요. 정말 싸늘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4월 달에 거래 풀릴 거예요. 5월 달에 풀릴 거예요. 여름철 되면 조금 낮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작년에 이제 반토막이 났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것 같고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매매 건수가 진짜 역대 최대 낮은 거래 건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금씩 발표했고 양도세 중과 완화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거래가 해소되지 않는 아주 엄청나게 심각한 거의 뭐 포기 상태인 상황입니다. 자, 요 기사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정말 심각하다. 요 표를 통해서 거래 건수가 진짜 낮아졌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 보자면 저는 예감을 했어요. 4월 달에 거래가 안 풀리네. 5월 달에도 안 풀리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에서는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저는 돈을 많이 조금 모아놨어요. 몇 천만 원 정도. 그런데 만약에 만일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세입자에게 어떤 대출 금리 전세를 내줘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저도 또 아니면은 금리가 지금 뭐 7% 8%까지 올라서 이자 부담이 2배 정도 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모아놓은 내가 여유 자금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회전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엄청 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내보내려고 팔려고 했더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은 저도 안 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좀 떨어져서 급한 상황이 오면 저는 내년 상반기에 팔 거예요. 지금 저같이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단은 홀딩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팔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도 못 팔면 그냥 한 5, 6년 묶어놓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매수자들은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티세요. 무조건 버티세요. 기다려, 멈춰, 매수, 매도 하지 마. 지금 그냥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 매도하려고 내놓는 건 좋은데 안 팔릴 거야. 매수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는 건 좋은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버틸 거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만 버티세요. 자, 지금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일단 이런 거래 절벽 상황, 경색되는 상황, 그리고 심리가 막 꽁꽁 얼어붙으면서 무서워, 공포,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버티자. 야, 존버하자. 우리 같이 손잡고.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고요. 분명히 그런데 이 상황, 존버를 하는 사람이 타이밍을 잡을 그런 기회는 올 겁니다. 자,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부동산 대출 규제와 아니면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그리고 아직은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매가 나오고 어떤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갑자기 조금 더 정상화돼서 활발해졌을 때 집을 팔 타이밍 그리고 살 타이밍이 내년 상반기쯤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대출 이자를 갚고 또 대출 한도가 풀렸죠. 생애 최초 주택자에 대한 대출 이자가 풀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이런 시기를 모두 견뎠어요. 상승기에 집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시세 차익을 벌고 막 크게 자산을 축적해 놓는 것만이 부동산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일단은 안 좋은 상황을 버티고 또 세입자의 그 시달림을 버티고 대출 이자 금리를 받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그 멘탈을 부여잡으면서 강인하게 버티는 거, 남들이 쫄려서 팔 때 나는 버틸 수 있는 전략도 승리하는 부동산 전략입니다. 자, 제일 바보는 뭐예요? 지금 쫄린다고 해서 집을 막 급매로 내놓는 거, 지금 쫄린다고 해서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팔고 쫄려 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선 매수 후 매도하면 안 됩니다. 먼저 집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집을 팔아서 갚겠지라는 전략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 전략 중에 오늘은 버티기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참 맞아. 요즘에 댓글로 많이들 문의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이렇게 다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방법이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주소도 이렇게 거기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그쪽으로 연결해 주셔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더위 때문에 힘들고 물가도 올랐죠. 또 그래도 내가 월급은 그대로죠. 또 먹고 살기는 팍팍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막 지금 재미난 상황도 아니고 정말 요즘에 이런 분들 많아서 한숨 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요 힘내보시고요. 저도 여러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미녀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